채우리 선생 흰머리가 있네요. 내가 뽑아줘도 될까요? 네? 어디 흰머리가 있어요? 김마리는 환우의 날 이후 내고 구급차의 주인인 채우리 선생에 대한 생각을 떨칠 수가 없는데요. 김마리가 자꾸만 생각나는 채우리를 집으로 초대하고 식사 자리를 마련하는데요. 채우리가 현우방을 본 후 현우의 기억을 광속으로 찾을 가능성과 한진태가 강원읍에서 정순정이 데리고 있던 아이를 요양병원에서 같은 방을 쓴 환우가 입양했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에 빠질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되고요.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진나영은 스토커처럼 따라다녔던 채우리를 김마리가 초대하자 또 불안에 빠지는데요. 김마리는 채우리와 밥을 먹으며 우리의 얼굴을 뚫어져라 쳐다보는데요. 채우리는 엄마 선영의 식탁에서 우창삼촌, 엄마 선영, 때로는 둘이가, 때로는 아라가, 이제는 수지까지 밥 먹는 자신을 유심히 보는 식구들의 시선을 느끼며 밥을 먹는데 익숙해서 김마리가 밥 먹는 자신을 지켜보는 게 느껴졌지만 어색해하지도 당황하지도 않았는데요. 심지어 이상하게 편하기까지 했습니다. 김마리가 식사를 마친 우리를 2층 현우방으로 안내하는데요. 김마리가 채우리에게 현우방을 보여주자 진나영은 충격을 받아요. 현우방에서 레고 놀이터를 보는 채우리를 지켜보던 김마리가 흰머리가 있다고 하며 우리의 머리카락을 뽑아서 유전자 검사를 할 것 같습니다. 채우리도 한현성을 집으로 데려다 준 이후 한현성의 집 잔디밭에서 공놀이를 하는 꿈을 꾸고 이상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채우리가 현우방 레고 놀이터에서 한 곳만 비어있는 걸 보고 마리가 30년 전에 현우가 가장 좋아하는 구급차를 꺼내서 현우 손에 쥐어주던 모습까지 떠올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채우리가 어릴 적 기억을 광속으로 찾고 현우를 애타게 기다리는 엄마 김마리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한진태가 1998년 7월의 어느 날 현우를 해들 요양병원 집중치료실 앞 복도에서 봤습니다. 현우야. 현우는 집중치료실에서 산소호흡기를 꽂고 있는 정순정을 보며 엄마라고 부르면서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는데요. 한진태는 현우를 보고 너무 놀래서 몸이 얼어붙었고 한진태가 집중치료실 환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사이에 현우가 복도에서 사라졌습니다. 당시 한진태는 정순정과 같은 병실을 쓰는 최선영의 주치의로 선영의 수술 후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병실을 찾았고요. 한진태는 그날 현우가 병실 창 밖에서 울며 엄마라고 부르던 정순정에게 아이가 친자식인지 물었어요. 정순정은 임종을 앞둔 상태에서 숨쉬기도 어려운 상황인데 고개를 세차게 흔들며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해대병원 소아과 대기실에서 데려갔어요? 정순정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우리 아빠예요? 정순정은 현우를 우리라고 불렀고요. 한진태에게 우리 아빠냐고 물었는데요. 현우는 당시 충격으로 모든 기억을 잃었을 것 같고요. 정순정이 말문을 닫은 현우에게 이름을 물었을 때 현우라고 한 걸 우리로 듣고 그때부터 우리라고 부른 것으로 추정됩니다. 1994년도에 해대병원 소아과 대기실에서 엄마가 준 내고 구급차를 가지고 놀며 아빠 한진태를 기다리던 5살 현우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정순정이 1998년에 사망해서 왜 남의 아이를 데리고 갔는지, 왜 유괴했는지 물어볼 수도 없는데요. 정순정이 혈혈단신이라 이대로면 현우가 기억을 찾는 게 가장 정확한 사건 경위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채우리의 기억이 광속으로 돌아올 가능성은 이미 보이고 있는데요. 채우리는 술에 만취한 한현성을 데려다 주러 김마리의 집에 왔을 때 처음 방문한 집에서 예전에 살았던 것처럼 익숙한 느낌을 받았는데요. 특히 한현성을 침대에 눕혀주고 나와서 문틈으로 현우방을 보고 머리가 곤두설만큼 이상한 기시감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날 채우리가 현우 방을 보자 눈치 빠른 진나영이 현우 방 문을 닫아버립니다.
진나영은 곧 해들가에서 쫓겨날 것으로 예상합니다. 진나영은 현우 방에 콩이 모비를 걸겠다고 하다가 김마리의 예민한 마음을 다치게 하고 큰 소리가 나자 한현성까지 나타나서 진나영 편을 들고 김마리에게 대들었습니다. 마리가 분노하는데요. 진나영은 해들재단의 실세가 김마리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악한 진나영이 한진태와 김마리 사이를 오가며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요. 한진태가 김마리와 장영사가 현우를 찾기 전에 먼저 현우를 찾으려고 강원읍에 있는 정순정이 식자재를 납품하던 식당 사장에게 연락처를 남기고 왔습니다. 한진태는 식당 사장에게 정순정의 이종사촌 오빠라고 거짓말을 하고 당시에는 아이를 맡아 키울 수 없었다고 아이가 어느 보육원으로 갔는지 아는 사람을 찾으면 연락해달라고 거액의 돈을 사례비로 전달했습니다. 한진태가 식당 아줌마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식당 아줌마가 정순정이 살던 동네 친구가 아이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연락을 했습니다. 전화가 오자 한진태가 서재에 들어가 몰래 전화를 받는데요. 네,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 가겠습니다. 진나영이 밖에서 엿듣는데요. 한진태가 진나영이 엿듣고 있었다는 걸 확인하고 화를 냅니다. 한진태는 처음부터 진나영을 의심했기 때문에 진나영이 해들가에 설 자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한진태가 정순정이 데리고 있던 남자아이에 대해 알려줄 게 있다는 정순정의 동네 친구를 만나러 강원읍으로 갔는데요. 한진태가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는다고 예고가 되었습니다. 그 아이가 보육원에 들어갔는데 몇 년 지나서 정순정이랑 같은 방을 쓰던 환우가 그 아이를 입양했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어요. 그게 정말입니까? 한진태는 최선영이 아들과 통화하는 걸 들으며 선영의 행복한 모습에 부럽다고 했었는데요. 한진태가 최선영이 현우를 입양한 걸 알고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한진태는 모멸감을 느끼게 한 김영수 박사에 대한 복수심으로 김영수 박사의 딸 김마리와 외손자 현우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 작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김마리와 현우의 인생이 복수심으로 그릇된 선택을 한 한진태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게 어쩌면 권선징악이고 인과응보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김마리는 현우를 찾을 수 있다는 믿음으로 힘든 시간들을 견디며 살았는데요. 곧 현우를 만나게 되고요. 새아버지 한진태의 복수의 대상이 된 현우는 최선영을 만나 큰 사랑받고 다정하고 따뜻한 사람으로 컸고요. 멋진 의사로 성장했습니다. 이제 한진태가 26년 전에 그릇된 선택으로 저지른 극악한 범죄에 대한 대가를 치를 시간이 다가오고 있는데요. 한진태는 1994년 해들병원 소아과 대기실에서 잃어버린 현우를 4년 만인 1998년에 해들 요양병원에서 본 건데요. 한진태가 이날 현우를 봤는데도 이후 26년 동안 현우를 찾지 않았습니다. 한진태가 정순정에 대한 증언을 했으면 한진태가 정순정이 현우를 데리고 있었다는 증언을 했으면 현우를 바로 찾을 수 있었는데요. 장윤자가 25년 전에 사채빚 갚으려고 최선영에게 한 일도 이해 불가이고 진나영이 진수지를 수렁에 빠지게 하고 해들가에 계획적으로 접근하면서 한 모든 일도 이해 불가이지만 한진태가 4년 만에 현우를 만나고 이후에 찾지 않고 김마리의 인생을 고통 속으로 몰아넣은 일은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넘어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최선영이 김마리에게 우리는 해들 요양병원에서 같은 병실을 쓰던 환우의 아들이었고 우리가 보육원에서 지내고 있을 때 입양했다고 했는데요. 장영사가 해들병원 소아과에 진료 예약을 하고 오지 않았던 정순정을 찾을 것 같습니다. 장영사는 정순정이 4년 후에 해들 요양병원에서 사망했고 당시 8살에서 9살로 추정되는 아들이 있었는데 보육원에 입소했다고 그 아이가 현우일 수 있다고 보고를 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진태는 마당집 최선영 사장과 같은 방을 쓰던 정순정을 엄마라고 부르던 아이가 현우라는 건 이미 26년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김마리가 현우를 찾은 후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30년 전 1994년의 어느 날 해대병원 소아과 대기실에 혼자 남겨졌던 5살 현우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밝혀져야 하고요. 한진태가 1998년에 현우를 해들 요양병원에서 보고도 찾지 않은 이유도 세상에 드러나야 합니다. 한진태는 1994년에 현우를 버리지 않았다고 했지만 현우가 소아과 대기실에서 엄마 마리가 준 구급차와 함께 있었던 시간이 한진태가 말한 35분과 차이가 있는 걸로 보이는데요. 한진태가 장인어른과 김마리에게 의심받지 않으려고 응급실에 간 시간을 축소해서 시간 순서가 달라져서 수사에 혼선을 일으키면서 정순정이 현우를 유괴한 걸 4년 후에 알게 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장 형사가 1994년 현우가 소아과 대기실에서 사라진 날 해대병원 소아과에 진료 예약을 하고 오지 않았던 사람 정순정을 찾았는데요. 정순정이 왜 현우를 유괴했는지도 밝혀져야 하는데요. 정순정이 이미 사망했기 때문에 범죄의 이유를 어떻게 밝혀낼지도 김마리와 채우리가 해야 할 일로 보입니다. 1994년 해대병원 창립자인 김영수 원장의 무남동료 외동딸 김마리의 아들 한현우 군이 양아버지 한진태와 함께 해대병원 소아과에 진료받으러 간 후 사라졌습니다. 한진태는 당시 경찰 조사에서 응급실 호출을 받고 자리를 비운 시간, 즉 현우가 소아과 대기실에 혼자 엄마 마리가 준 내고 구급차와 있었던 시간이 35분이라고 했습니다. 진나영의 거짓말이 진수지를 수렁에 빠지게 했던 것처럼 장인어른에게 의심받고 싶지 않은 한진태의 거짓말이 김마리의 인생을 어둠 속으로 밀어넣었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장인어른에 대한 복수심으로 그릇된 선택을 한 한진태로 인해 고통받은 김마리가 아들 현우와 빨리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고요. 저는 또 다른 리뷰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